안녕하십니까. 인천 남구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미추홀 정보통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가을인가 싶었는데 성큼 겨울이 온 것처럼 쌀쌀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쁘게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다름 아닌 인천 남구의 정보 전달자 실버 기자단인데요.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노인복지관 실버 기자 신은식입니다. 제 나이는 만 79살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구 노인복지회관 실버 기자 류수자입니다. 현재 나이는 75세입니다. 네, 다들 대단하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부부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부끼리 이렇게 기자를 하신다는 거는 참 드물기도 하고 참 보기도 참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더 동행해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홍철기고요. 나이는 72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구 노인복지관 실버 기자입니다. 이름은 원영자입니다. 나이는 80세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예, 기자분들 연세가 정말 많으신데요. 실버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버 기자단을 모집했다. 2개월간의 기자 교육을 마치고 6명의 기자가 구성되었다. 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구성된 실버 기자단은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직접 발로 뛰며 취재, 기사 작성, 편집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인천인의 김기원 이사의 지도 아래 현재 5명의 기자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컬러 8면으로 구성된 실버 미추홀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며 매 분기마다 발행될 예정이다. 이분들이야말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히 미남 기자로 상당히 성장한 그런 어르신들인데 무엇보다도 열정입니다. 노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소통해가는 실버 기자단. 그들의 노력과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발행된 따끈따끈한 실버 미추홀 2호입니다. 올 컬러의 8면. 와, 대단하죠? 일반 신문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데요. 이 신문을 직접 만드신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왜 기자가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은퇴를 한 후 그 사회에 좀 봉사할 일이 있나 하고 찾고 있던 중에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그 실버 기자단을 창단하니까 좀 활동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평소 글 쓰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애들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그렇게 글을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시와 수필을 썼었는데 복지관에서 기자를 모집한다는 그 소식에 제가 때는 이때다 하고. 예, 홍 기자님. 예, 저는 그 기자란 직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설업을 종사하다가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 취재를 나가거나 뭐 할 때 많이 떨리고 좀 긴장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기사는 어떻게 원하시던 대로 잘 나갔어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취재해서 신문이 딱 나오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분들 그때 기분이 어떠신지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홍 기자님. 예, 저는 제가 쓴 글이 첫 번째로 신문에 나와서 내 마음도 감개무량하고 또 집안 식구나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원 기자님. 예, 첫째는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네.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쓴 기사를 남들로 하여금 읽음으로써 더 그 신문의 홍보가 더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유 기자님. 네, 저는 아들, 딸 3남매한테 신문을 주고 또 손자, 손녀 5명에게 줬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선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신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신문이 나오기까지 시험 본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번 기대와 초조감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신문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미디어실로 간다 그래서 약간은 좀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이렇게 영상을 앞에다 대하고 보니까 네. 좀 더 갈고 닦아가지고 더 나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인천 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미추홀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지역 신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남구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정보쇼 미추홀 정보통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간에서는 영상 편집과 그래픽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녹음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JMC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인터넷 생방송, 녹화 중계가 가능합니다.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북성포구는 과거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함께 수도권 3대 어항으로 불렸습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북성포구. 대한제분 등 기업들이 1960년대부터 인근 지역을 매립하면서 바다를 잃은 어민들은 그 매립지 끝 한 자락에서 여전히 포구와 삶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975년 연안부두 일대가 매립되고 공판장과 어시장이 연안부두로 이전하면서 팔 곳을 잃은 어부들이 배 위에서 잡은 생선을 직접 팔기 시작하면서 선상 파시가 열렸습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해안 매축으로 인해 볼품없는 부두로 원형을 상실한 데 비해 북성포구는 지금도 갯골을 따라 들어오는 어선들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 테이프 놨는데 형수 저기 테이프 이거였어. 성취감이 있고요. 삶의 현장이 이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기운이 난다고 여기 오면. 그리고 또 시장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 직접 배가 들을 때 기다려가지고서 딱 주는 그 장면이라든가 또 상당히 가슴이 설레요. 더불어 목재 공장 굴뚝과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가 아름다워 사진가들과 낚시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인천의 명소이자 가장 인천적인 풍광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북성포구는 동절기에는 아름다운 노을과 저기 공장 내에서 켜둔 조명이 해수면에 반영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이 찾아오시고 더군다나 인천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사진 작가님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들 방문하는 곳이죠. 인천에서 섬을 제외하고 해안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 북성포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북성포구 일대 7만여 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준솔토 투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있으시다 해서 조만간에 잡으셔가지고 동영상하고 PP를 갖다 설명해 주시고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대안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을 나도 끌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죠. 만약에 대안을 갖고 왔다면 여기 갖고 와서 여기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음에 갖고 있다. 시간 끌기를 더 해요? 그럼 이건 상토가 자세가 잘못된 거지. 논의하고 통화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당신은 뭐 얘기해요? 당신은 뭐야? 여기 제가 이거냐 왜? 여기서 실제 생활도 안 해보고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일상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생계를 위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수도가 있나, 전기가 있나, 응? 이런 데가 없어요. 수돗물도 집에서 길어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생활 여건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뭐 정치가 사라지네, 뭐가 사라지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실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불편한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뭐 사진이나 찍고 노을이 아름답네, 멋있게 아름답다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일상 취미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기가 생계예요. 하지만 인천의 향수, 인천의 역사들이
매립과 개발이라는 명분 속에 사라질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닿지 않고 저 안쪽만 해가지고 이제 그쪽만 활성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까도 이게 큰 문제는 문제를 재결심하시고 보니까 거기 네. 배대는 데 있잖아요. 그 위를 막으면 이 포구다운 맛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그 조선소 옆에 한 1000평 정도 막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전체 포구의 맛을 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 배대는 데 위를 다 막아버리면 더 이상 포구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안 와요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죠. 내 입장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수영 치고 망둥이 잡아먹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기 와서 바지락 해먹고 놀 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는 공간도 별로 없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여기 나와서 통나무가 여기 자성목재 자리여서 통나무가 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어요. 여기 통나무. 네네. 저 인천 앞바다에서 외항선이 통나무를 싣고 들어오면 바다에 띄워서 그걸 끌 빼라고 인하는 걸로 인하여 통나무가 저 입구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통나무를 타고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이 인천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곁들여서 한 번씩 오고 이제 그러는 장소예요. 인천에서 그 넓었던 갯벌 중에 지금 뭐 손가락만큼 남았는데 온전히 갯고랑까지 남은 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이 갯벌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전국에서 인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는데 여기를 매립한다고 하고 또 들리는 소문은 또 뭐 분양도 건물 분양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자칫 거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버리는 그나마 남은 데 또 버리게 되겠구나 싶어서 인천 다음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인천 북성포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사진가, 환경운동가, 문화운동가, 건축가, 청년운동가 등이 제안자로 참여한 인천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 모임이 2016년 11월 22일 발족식을 갖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북성포구 역사 강좌, 사진전, 지역 언론의 릴레이 기고 연재 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대 인천의 포구였던 제물포, 대진, 포천 포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해방 이후 갯골을 따라 조성된 소래포구,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인공으로 부두시설을 조성한 어선부두인 연안부두가 있는데 인천에 남아있는 4개의 포구는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북성포구는 개항 이후 근대기 시기별 인천 매립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장소로 1960년 인천시 도시계획 실시 이후에 매립과 해안선의 변화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성포구의 독특한 십자형 수로는 해방 이후 월미도 제방 주변의 매립공사로 만들어진 수로인데요. 1959년 월미도 제방 남북 해수면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1975년 십자수로 서북쪽 매립공사를 끝으로 십자수로 매립공사는 완료됩니다. 십자수로 내부로 토사가 쌓이며 자연스럽게 갯벌과 갯골이 형성됩니다. 그 갯골로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지금의 북성포구가 형성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150여 년의 기나긴 매립의 역사 속에서도 북성포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항구 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죠. 포구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인천이 처음 개항했던 곳이기도 하거냐. 그 다음에 여기 인천의 근대 산업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죠. 중심지가 되고 여기는 이 산업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배후 시설이 지금 현재 전에 외국인 묘지로 있었던 지금 송월동 변전소 옆 그 언덕 위가 조선인들의 노동자들이 불악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현덕의 남생입니다. 현덕의 남생이는 식민지 시대 인천 부둣가 주변 도시 빈민의 삶을 소년 노마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소설로 현 문단의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듣습니다.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우리나라 대공장 노동운동을 그린 최초의 소설로서 의미가 큰 작품이죠. 이외에도 최인훈의 광장,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중미의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양진채의 변사기담 등은 북성포구가 건져올린 문학의 파시입니다. 이렇게 북성포구는 우리 역사 속 서민들의 자취가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현장이었죠.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성포구 마지막 남아있는 이 북성포구가 그렇게 매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산업유산 남아있는 게 이 국민들, 시민들의 자산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다른 형태로 해야죠.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준설 투기장이 아니면서 준설 투기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이게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환경 개선. 물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관로를 어떻게 깔아서 지금도 이제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공장지대가 많거든요. 이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들어오는 그 하수들이 생활하수뿐만이 아니라 공장 폐수들이 정확하게 차집이 돼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고 그것들이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에 정화가 된 다음에 뭐 바다나 인근의 하천으로 이제 흘러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그대로 바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수 관로가 매설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딘가 아주 예전에 이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적, 그러니까 잘못 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는 거지. 하수 관로 묻어 있지만 어딘가 그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뭐 부식이 됐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그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흘러들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여전히 흘러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관로를 어떻게 깔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 정화장을 하고 만든다고 아마 그런 계획을 냈을 텐데 과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이 준설 투기장 사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설 투기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관로를 언제 매설하고 어디에다가 뭐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그 정화된 물을 북성포구든 아니면 인천 앞바다 흘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면 되는 거예요. 갯벌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처럼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갯벌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갯벌의 생태계는 정화 기능으로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갯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그동안 수많은 간척 사업으로 고유한 리아스식의 구불구불한 해안이 일직선의 해안선으로 변하며 수많은 갯벌과 해양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겨우 살아남은 북성포구의 갯벌은 주변의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죠.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환경 개선으로 갯벌을 살리고 최소한의 매립으로 주차장, 물량장, 화장실과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북성포구는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몇십 배의 가치로 보답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갯벌이 부패돼서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준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걸 살리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장이나 기타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시설들을 설비 라인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갯벌에다가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횟집이나 주차장, 뭐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 뭐 기타 필요한 시설들, 물동량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확보하고도 충분히 그 북성포구의 십자구를 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테마공원, 그 생태공원을 만든다. 근데 그 생태공원의 그 덩어리는요, 몇 개, 이게 3개가 떠 있는데, 그게 바지선입니다. 못 쓰는 바지선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물이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물 빠진 데의 모습을 보고, 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이렇게 바지선이 물 위에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서 또 떠다니고, 그런 가능한 도체예요. 공사비도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 폐수시설만 해결하고 지금 그대로 서 있는 바지선 몇 개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아이디어 제공해서 낸 것이고, 자꾸 십자구를 준설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있는 흔적을 자꾸 지우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그 물 큰 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빼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준설을 메꾸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태적으로 살리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온갖 영욕을 함께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포구의 명맥을 이어온 북성포구. 똥바다 북성포구는 인천 사람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추억의 포구입니다. 근대 연안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가 아닐까 합니다. 북성포구. 이 도심의 심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아 이곳을 찾는 이들의 삶 속에서 투박하지만 오래된 미래로 남아있기를 꿈꿔봅니다. 저기 가정에서는 그 많이 드십니까?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요. 아유, 많이 드시네요. 예. 네. 옛날에 그 염산파동 이렇게 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아, 네. 네. 아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이 술안주와 밥반찬, 김밥용 식재료로 1년 내내 애용하는 식용김. 밥상 위에 감초라 불리는 이 김이 최근 몇 년 사이 듣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염산 파동으로 밥상을 차리는 주부님들의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손님이 즐겨 먹는 이 김을 식탁 위에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웃자면 좋노 하고 단식을 늘어놓는 경상도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푸념처럼 요즘 식당가에서도 우리 전통김이 입초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략 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이 시간에는 김을 즐겨 드시는 시민들과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김 드세요? 뭐 매일 먹다시피 하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김 중에서는 제가 좀 감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 좀 우리 그 고향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감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서산입니다. 아, 서산이요. 김. 손 쓰고 있어요. 구경하세요. 따끈따끈한 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 취재 나왔는데 김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하죠. 많이. 밥 반찬으로도 좋아하시고요? 그럼요. 애들이 있어서 네. 김을 많이 먹어요. 그렇구나. 네. 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드십니까? 애들 때문에 뭐 거의 몇 끼는 아니고 매일 먹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구나.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 식당에 오니까 김을 무한 리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특별한 무슨 연유라도 있으세요? 저희는 무한리필 그거는 그 손님들이 좋아하시면 더 편안하게 드시라는 뜻에서 갖다 드시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용량 만만치 않죠?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얼마나 하루에 보통 한 2톤 정도. 2톤. 예약 빼고는 보편적으로 한 저희 쓰는 게 한 2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김 양식 어민들 중 일부가 김 생산성 증대와 잡점을 제거를 위해 공업용 염산을 바닷물과 1:20의 비율로 희석해 약재로 사용하다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한 김 양식장 염산 파동 사건을 듣는데 그때 뉴스를 들으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노하셨지요. 사람이 먹는 김에다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다고요. 그 후 신문사와 소비자 단체에서 갑론을박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다 지금은 흐지부지 소비자들에게마저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중앙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들이 공업용 염산 판매 책임자나 염산을 사용한 김양식 어민들 검거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는데도 2017년에 들어와서는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다 검거된 김양식 어민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왜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나 김양식 어민들은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 양식한 김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속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개운찮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옛날 방식처럼 다소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기산이나 무기산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양식되거나 채취된 청정김을 밥상 위에 올리고 싶은 것이 주부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지요. 이런 주부님들의 소망을 구현하듯 유기산이나 무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루 2번씩 밀려왔다 밀려가는 밀물과 썰물 그리고 천연의 햇볕과 해풍만을 이용해 김을 양식하는 국내 최대 지주식 김양식장이 전북 고창군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만 개의 굴뚝이 하늘을 향해 돌출되는 큰 마을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는 만돌마을. 이 마을로 들어가서 계명산 해변으로 나가면 풍차와 바람개비가 이국적 정취를 풍기며 느리게 돌아가는 서해 바람공원 좌측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뻗어나가는 소나무숲 방풍림과 모래막이 방죽이 이어진다.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수평선 끝까지 뻗어나가는 만돌 갯벌이 펼쳐지고 희끄무레한 물안개 속으로 변산반도와 두 개의 섬이 나타난다. 그중 작은 섬은 한자로 쓰면 죽도라 부르고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대나무섬이다. 그 옆에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섬은 대죽도다. 구글어스가 상공에서 위성으로 찍은 지도를 보면 대섬과 큰 대섬 옆에 수십만 평의 지주식 김 양식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곳 만돌마을에서 태어나 40여 년간 지주식 김 양식을 해온 한인석 씨는 손수 경운기를 몰아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한인석 씨는 김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양식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다. 우리보다 일찍 양식장에 도착한 마을 어민들은 마침 오전 새참을 먹는 시간이라 캔맥주와 어묵으로 시장기와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 지주에 매달린 그물에서 살랑살랑 해풍에 건조되고 있는 채취 직전의 김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혜경 씨는 어린 시절 김을 채취하러 나와 그물에 걸린 낙지를 잡아먹은 일화를 옛날 이야기처럼 늘어놓는다. 우리 전국에서 국내로 보면은 이 지주식이요. 이 말떡박아서 하는 거야. 이 지주식이 유일하게 얘가 가장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일도 태양 건조로 해가지고 자연 건조 시켜가지고 바로 모든 것을 다 재우고 이것을 자연 그냥 그대로 이거는 이 김을 가공을 해요. 보고 또 보아도 넓고 아득하기만 한 물 빠진 갯벌 위에서 오늘도 경운기 엔진 돌아가는 소리와 김 채취기 돌아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김 채취기를 따라오며 그물을 묶은 당김줄을 풀어주고 채취기가 지나가면 다시 줄을 당겨 묶어주는 어민들의 일손은 기계처럼 민첩하고 숙달되어 있다. 정말 힘이 훅거네. 염색이야, 근데. 염색이야. 부맛이 순서에 따라 먼저 채취된 김 자루는 경운기에 실려 마을 어귀 김 하역장으로 옮겨졌다. 혜경 씨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학교에 갔다 오면 부모님이 바다에서 따온 김을 김발에 얇게 펴서 햇볕에다 직접 말려서 묶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하역장으로 옮겨 큰 트럭에다 싣고 공장으로 달려가 기계로 건조시킨다고 했다. 김 가공 공장에 도착하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다에서 따온 김은 세척 수조 속에서 1차, 2차, 3차 과정을 거치며 하루에 15톤씩 세척된다고 했다.
세척을 마친 김은 대형 플라스틱 이송관을 타고 선별실로 이동되어 다시 1차, 2차 선별을 거치며 모래와 조개껍질 같은 이물질을 기계로 골라내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 다음은 양식장에서 7, 8cm가량 자란 김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 절단 과정이 이어진다. 그 과정이 끝나면 김은 다시 세척 탱크로 이송되었다. 잘게 썰어져 마지막 세척이 끝난 김은 숙성 탱크로 넘어갔다. 숙성 탱크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숙성이 끝난 김은 다시 이송관을 타고 김발실로 이송되어 콘베어를 타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김발 위에 한 장 크기로 얇게 펴져 다시 콘베어를 타고 전기 건조실로 들어갔다. 건조실에서 잘 건조된 김은 50장 단위로 모아져 다시 콘베어를 타고 도장대 앞으로 밀려 나왔다. 그러면 숙달된 기술자들에 의해 마지막 유감 검사가 이어지고 검사 과정에서 찢어지고 파손된 김이 선별되고 나면 김은 100장 한 표 단위로 묶어져 박스에 담겨졌다. 그렇게 이어지는 김 생산 현장을 두루 돌아보고 나오니 바다에서 김이 양식되어 우리들의 밥상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간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추운 겨울바다에서 김을 키우고 있는 한인석 씨와 만돌마을 어민들에게 절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오늘 하루는 참으로 유익하고 진귀한 모습을 본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되었다. 어멍도 죽었나 역국 치다가 장애인들이 바로 잡은 거예요 지금요? 예. 와. 담은 것은 알고. 쟁반에 담은 거는 이렇게 해서 파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에 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닭새 5만 원짜리 멍게 하나를 더 드릴게요 서비스. 이거 하나 만 원 드릴게요. 이거 하나고 저 먹고나 먹으면. 바다에서 직접 잡은 전복이라든지 소라, 해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관광객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녀분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8명씩 나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 요인 이어도 사나를 들어볼까요? 이어도 사나 요네를 져서 어딜 가리 진도 바다 봉울로 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삼대 또라 돼지일록이 전주사고 노념이여 웃대나 심어 물잘 쓰기 서울양반 노념이여 이어도 사나 잘들 가는 산나무배가 솔솔 가는 소나무배가 정배새끼 노는 도시 아리나 잘잘 가는구나 이어도 사나 이제 여기 일출봉이 있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상징물이 해녀분들인데
이 제주도 이렇게 작업을 먼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해녀분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 해녀 물질 공연이라 해가지고 해녀분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걸 시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미모래라 이사공아 고무래라 오사공아 머리대 밑에 아장마야 물때나 점점 당신하신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해녀 노래는 제주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가면서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돛배노를 저으며 부르는데 파도가 새어 힘들어질 때면 이어싸, 저라, 이어도 사나, 이어사나 등을 힘차게 부르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면 아래 표현된 몸통과 팔, 다리로 억척스럽게 버티려는 해녀의 작업 모습을 보겠습니다. 특히 수면 위에 떠있을 입에서는 마치 숨빗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닷속에서 수분 동안 잠수하는 해녀들이 물 위로 솟을 때마다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데 이를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해녀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주름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는 물질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의식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에 대해 일반인이 좀 더 알게 되고 제주 해녀들이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간에서는 영상 편집과 그래픽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녹음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JMC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인터넷 생방송, 녹화 중계가 가능합니다.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아버지의 자전거. 어휴, 우리 형의 목에 땀띠가 많이 나서 몇감으로 가야겠다. 아버지는 커다란 짐 자전거 뒤쪽에 빈 사과 괴짝을 올려서 새끼줄로 묶고 난 후 나를 번쩍 안아 괴짝 안에 넣으시고는 콧노래를 부르시며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해마다 여름이면 아버지는 나를 커다란 짐 자전거에 싣고 바닷가 옆 저수지로 멱을 감으러 가요. 이 저수지는 주안염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검은 반바지에 반팔 러닝구를 입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개 헤엄을 치며
한참을 신나게 놀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려운 빨간 땀띠가 말끔히 다 닿아요. 한참 자맥질을 하고 신나게 수영을 한 후 저수지 2개 앉아 먹었던 엄마가 챙겨준 주먹밥은 어찌나 꿀맛이던지요. 그렇게 놀다 보면 얼굴과 몸은 새까맣게 타버려서 까만 얼굴에 눈만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 우리들을 본 엄마는 나에겐 깜돌이, 누나에겐 깜순이라고 놀렸답니다. 아버지가 좀 더 시간이 넉넉한 날에는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와 고추장을 가지고 가서 망둥이를 낚시를 했어요. 아버지는 연실 낚아올린 망둥이를 회로 만들어서 고추장을 듬뿍 찍어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조금 징그럽긴 해도 눈 딱 감고 먹어본 망둥이 맛은 최고였죠. 모처럼 망둥이를 많이 잡은 날에는 아버지가 솜씨를 발휘해 망둥이 매운탕을 만들어 온 식구가 맛있는 저녁 식사도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숭어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숭어가 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아버지께서 저수지는 주변에 있는 염전에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짠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저수지에 찾아와 수영도 하고 낚시도 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큰 사고가 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나는 꼭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친구들과 가고 싶어도 꾹꾹 참다가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짐 자전거를 타고 저수지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힘들게 걸어서 오지만 나는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오기 때문에 친구들은 항상 날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전거만큼 큰 아버지가 날 자전거에서 나를 번쩍 안아 내려주시는 그 순간이 특히 나는 참 좋았지요. 수영을 하고 난 더운 여름날 저녁이면 아버지는 우리 영희가 무척 더워하는 것 같다 시며 무더위에 지친 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저수지 주변을 쌩쌩 맴돌아 저수지 바람을 실컷 맞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무더운 여름을 늘 시원하게 보냈어요. 우리 집은 쌀 가게를 하고 있어 쌀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짐 자전거가 항상 가게 앞에 있어요. 나의 자가용이나 다름없는 짐 자전거는 가끔 체인이 빠지고 바퀴에 벙크도 나지만 아버지가 손질을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자가용이지요. 나의 자가용에 꼭 필요한 보물인 나무사과 괴짝과 새끼줄을 관리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늘 쌀가게 한켠에 잘 모셔두고
저수지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도 해마다 여름날이 되면 그때 그 바닷가 저수지의 풍광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나를 그곳 저수지의 즐거운 기억으로 데려다 줬던 아버지의 그 낡은 짐자전거,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 자전거가 보고 싶어요.